오늘은 태국 출신의 글로벌 아티스트 리사가 한국의 K-팝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K-팝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사는 태국에서 자랑스러운 인재로 떠올랐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진정한 글로벌 스타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리사의 성공을 넘어서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태국 사회는 리사의 성공을 자국의 자부심과 업적으로만 보려 했지만 점차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인정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리사의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태국 사회가 K-팝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리사가 한국에서 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태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태국 언론과 팬들은 리사를 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스타라며 그녀의 데뷔를 태국 전체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길거리에 리사의 얼굴을 담은 대형 포스터와 광고가 가득 걸렸고 신문과 방송은 리사를 세계적인 스타로 묘사하며 대서특필했죠. 심지어 리사의 얼굴을 새긴 기념 주화를 발행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리사의 성공을 국가적 자랑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죠. 태국의 많은 이들은 리사가 태국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타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사의 성공이 한국의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속한 블랙핑크는 미국의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메인 무대를 장식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K-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국의 한 기자는 어떻게 리사가 이토록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한국의 K-팝 시스템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한국에 도착한 기자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하여 한국의 연습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K-팝 시스템이 단순히 가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춤과 노래뿐 아니라 언어 교육, 무대 매너, 팬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었죠. 연습생들은 매일 10시간 넘는 훈련을 거듭하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YG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키우는 것이 목표죠. 그때 기자는 리사의 성공이 단순한 재능뿐 아니라 한국의 철저한 시스템 덕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능 있는 인재가 춤과 노래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차이가 리사의 글로벌 성공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태국 내 언론은 여전히 리사의 성공을 오직 태국의 성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리사의 성공을 마치 태국의 독자적인 성과처럼 보도했고 심지어 한국이 태국의 인재를 빼앗아갔다는 식의 감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리사가 잠시 태국으로 돌아와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태국 사회는 그녀의 귀국을 반기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치 리사가 태국 연예계에 새로운 변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리사의 솔로 활동이 시작되자 태국 연예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리사가 녹음실에 들어가 첫 번째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때 녹음실 환경이 기대와는 달리 매우 열악했습니다. 최신 장비가 부족했고 에어컨조차 고장이 나서 더운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죠. 스태프들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전문 스태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녹음이 자주 중단되자 리사는 점점 지쳐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는 과연 이런 환경에서 좋은 앨범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이번엔 10명 남짓한 인원이 겨우겨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조명이 깜빡거리고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팬들이 기대하던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는 나오지 못했고 음원 차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팬들은 이게 정말 리사가 맞아? 라며 실망감을 나타냈고
태국 언론조차 이제 리사의 성공이 단순히 태국의 자랑만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 덕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솔로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는 리사도 성공할 수 없었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표절 논란과 립싱크 논란이 잇따라 터지며 리사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국 언론은 리사의 실패를 통해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K-팝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실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태국 연예계의 시스템 부재와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 태국 사회는 한국 K-팝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K-팝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 결과가 오늘날 리사와 같은 글로벌 스타의 성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태국의 여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정부는 이제 진지하게 K-팝 시스템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연습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K-팝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태국 엔터테인먼트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었죠. 이제 태국은 과거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와 시스템을 인정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K-팝 시스템이 단순히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태국 연예계는 단순히 재능 발굴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 K-팝 전문가를 초청해 SNS 활용, 해외 팬들과의 소통,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태국 사회는 단순한 자만을 버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K-팝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 연예계는 이제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한국처럼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자국의 인재들을 세계적 스타로 육성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과 한국은 이제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상호 협력과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국의 유명 일간지 타이 데일리 문화부 기자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오만을 반성하며 전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태국 출신의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한 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 기자는 태국 사회와 언론이 그간 어떤 착각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 시스템이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는 태국의 타이 데일리에서 일하는 문화부 기자 파타라왓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고 싶었던 이유는 저를 비롯한 태국 언론과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2016년 리사가 한국에서 그룹 블루밍으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갓 문화부 기자가 된 참이었어요. 그녀의 데뷔는 마치 태국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내놓은 보석 같은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왔죠. 저 역시 이 자부심을 담아 기사를 썼습니다. 태국이 키워낸 보석, K-팝 시장에서 빛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태국 내 언론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태국이 발굴하고 키운 인재라며 그녀를 자랑스러운 딸로 여기며 태국 사회는 그녀의 성공을 마치 태국의 승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소속된 블루밍의 데뷔 무대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보았던 리사는 그저 재능이 많고 춤을 잘 추는 소녀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프로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었고 세련된 스타일링과 무대 매너, 각본처럼 흐트러짐 없는 안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저와 태국 대중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언론들은 여전히 리사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만 보도했습니다. 태국이 낳은 천재 댄서,
태국의 자부심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그녀의 성공이 오로지 태국의 공헌인 것처럼 기사를 써냈죠.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한국이 태국의 인재를 빼앗아갔다는 식의 부정적인 보도까지 내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녀가 한국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으며 성장한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자국의 자부심을 부추기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며 블루밍은 단순히 성공을 넘어 유튜브 구독자 수 8천만을 넘기며 글로벌한 팬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등에서 공연을 하며 그야말로 K-팝의 대표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리사의 성공이 곧 태국의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국이 키운 별이 세계를 빛내다. 리사가 증명한 태국의 자랑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태국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논조를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사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가 타고난 재능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한국의 체계적 교육과 훈련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었죠. 태국 언론들도 이런 리사의 발언을 반겼고 저는 그런 기사를 쓰며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진실을 외면한 허영심의 산물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리사의 성공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치열하고 완벽한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외면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깊이 알게 된 것은 그 후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블루밍이 한국에서 준비한 신곡의 제작 과정을 취재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그들의 훈련 환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춤과 노래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무대 매너, 인터뷰 기술, 카메라 연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 정교하고 과학적이었으며 여기에 한국이 쏟아 붓는 자원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K-팝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인기를 끄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훈련을 받았고 소셜미디어와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까지도 배워나갔습니다.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까지 겸비한 아티스트가 되도록 교육받는 그 과정을 보며 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리사 한 사람의 재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스타 뒤에는 수십, 수백 명의 전문가가 있었고 그들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던 중 2023년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솔로 활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공항에 도착하던 날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왔고 태국 정부는 공식 환영식까지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의 자랑 리사, 태국의 품으로 돌아오다라는 기사를 썼죠. 우리는 그녀가 태국에서도 한국만큼이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첫 솔로곡 발표 후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기대와 달리 그녀의 무대는 한국에서 보았던 완벽함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안무, 스타일링, 영상 퀄리티까지 모든 것이 퇴보한 듯한 느낌이었죠. 녹음실의 시설부터 안무 연습실, 제작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어요. 곡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는 리사의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 점점 많아졌고 차트에서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첫 무대를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취재했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고 실망감과 착잡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와는 반대로 리사와 같은 그룹이었던 멤버 로라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신곡을 발표하며 전 세계 차트를 휩쓸었고 각국의 시상식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죠.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세련된 무대 매너와 인터뷰 매너에 감탄했습니다. 반면 태국에 돌아온 리사는 소규모 공연에 출연하는 정도에 그쳤고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그룹 출신인데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했죠. 로라는 여전히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리사는 그 시스템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티스트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사의 사례는 단순히 연예계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리사가 한국 시스템을 떠나면서 겪게 된 어려움은 태국 산업 전반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때 태국 내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성공을 흉내내려 했지만 준비와 체계 없이 단순히 외형만 따라가려 한 그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랜 시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기업들은 그저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만 모방하려 했을 뿐 진정한 혁신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이 IT,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꾸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이었어요. 오늘날 태국은 리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부심을 앞세워 우리만의 독자적인 성공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태국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국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넘어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태국만의 강점과 결합해 새로운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요. 리사의 이야기가 단순한 연예계 일화에 그치지 않고 태국 경제와 사회의 깊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리사의 실패가 태국 사회 전반에 던진 파장은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외형적인 흉내로만 따르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쌓아온 내적인 가치와 체계를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블랙핑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멤버는 누군가요? 다국적 팬층을 가진 리사,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사랑받는 로제, 아니면 독특한 매력의 제니? 블랙핑크의 멤버 각각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각자만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해왔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팬들 역시 각자 좋아하는 멤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애정이 때로는 팬들 간의 경쟁 구도로 이어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최근 블랙핑크의 리사는 해외 여러 도시에서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미팅은 팬과 아티스트가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이번 팬미팅에서 다소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미팅 티켓이 매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할인된 티켓까지 나왔음에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팬들은 리사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팬미팅을 준비했던 리사의 팬들, 특히 해외 팬들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SNS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팬들 간의 열띤 논쟁도 벌어졌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리사의 팬미팅이 왜 매진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면서 팬덤 내 갈등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사의 열성 팬들인 리사드 팬덤은 그동안 리사가 블랙핑크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도 가장 글로벌한 팬층을 가진 멤버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리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SNS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 K-팝 아이돌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인기는 단지 K-팝 팬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리사가 블랙핑크 멤버 중 가장 인기 있는 멤버로 여겨졌고 리사의 팬덤 역시 이를 자부심으로 삼아왔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리사의 팬덤이 단지 팬미팅의 빈자리 문제로 실망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리사 팬덤의 일부 팬들은 같은 멤버인 로제와 제니에게도 불편한 시선을 보내며 그들에게 보이콧을 선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더욱 격화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성공입니다. 로제는 최근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와 콜라보한 신곡 아파트를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곡은 특히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로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일부 리사 팬들은 로제가 리사보다 더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보이콧 로제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로제의 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로제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비판적인 댓글과 낮은 평가를 남기는 등의 방해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팬덤 간 갈등은 최근에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팬덤 내 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리사의 태국 팬덤은 그동안 리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넘어 다른 멤버들에게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리사 팬덤이 리사를 태국의 자랑으로 여기며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죠. 로제의 신곡 아파트는 한국어 가사와 전통적인 한국적 감성이 담긴 곡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에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한국 팬들뿐 아니라 K-팝 팬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공은 로제가 블랙핑크 내에서 K-팝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오히려 일부 리사 팬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사의 팬들은 로제가 리사보다 더 주목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며 로제의 인기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팬들이 로제의 SNS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남기고 로제의 영상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방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서 고국의 전통과 문화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태국 내에서도 리사는 국가의 자랑으로 불리며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인기는 정치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조차 능가할 정도입니다. 팬들에게 리사는 K-팝 스타인 동시에 태국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리사는 그동안 태국의 전통 문화를 살려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팬들도 이러한 리사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리사가 태국적인 감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은 그녀의 뿌리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일부 팬들에게는 K-팝 스타로서의 모습보다는 태국적인 이미지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 제니 역시 최근 미국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적인 분위기를 담은 곡과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제니는 그녀만의 스타일로 해외 팬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니는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통할 만한 세련된 무대와 음악을 보여주며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도 글로벌 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이처럼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개별적인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활동이 오히려 팬덤 내에서 서로 비교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 아시아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곡은 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팬들은 앞다투어 아파트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도 리사의 팬들조차 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로제의 곡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파트는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면서 로제는 그녀만의 음악적 개성과 K-팝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덤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팬들은 로제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도전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죠. 사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K-팝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팬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는 이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국 팬들은 로제의 한국적인 요소가 담긴 아파트를 응원하고 있고 태국 팬들은 리사의 태국적 정체성을 살린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블랙핑크가 전 세계 팬들에게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블랙핑크 멤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욱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팬덤 내 갈등이 때로는 이들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 간의 열띤 반응은 그만큼 블랙핑크와 K-팝이 글로벌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블랙핑크의 각 멤버들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때 팬들도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